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일을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에 지금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수출이 좋은 것들이 일부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챙겨야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수출 이외의 모멘텀들을 잘 정리를 해서 뒤져봐야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수출 데이터 이거 정리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 이거 7월 8월 두 달을 수출을 조져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어쩌면 운이 없으면 9월 자체가 암만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 자체가 클 수가 없다. 수출이라고 하는 게 영업일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절대 금액으로는 영업일수가 9월달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자체가 QOQ로 실적 모멘텀을 가지긴 어렵다. 그렇다면 그나마 YY로 보긴 해야 될 텐데 시장에서 주가가 이미 YY로 주가가 이미 달려놓고 있는 상황의 기업들을 YY로 수출 모멘텀이 있다고 좋아하겠느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안 올랐는데 YY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든지 아니면 뭐 이제부터 새로운 것들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든지 그러니까 일부 수출 데이터만 좋아지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의 수출 데이터들은 제가 색칠을 아예 안 해놓은 것들은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들이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D램의 경우에도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정만으로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플랫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일평균 수출 데이터고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이게 9월달 되면은 영업일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QOQ로 실적 모멘텀이 있진 않을 거예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모멘텀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이제 항상 이게 좀 유의해야 되는 건 아마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게 한 10월일 텐데 그때쯤에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9월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조정으로 한번 또 작동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 수출이 막 3분기 때 엄청나게 좋으면은 그래도 이게 QOQ로 수출 모멘텀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볼만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라서 이제 우리가 수출이 잘 나오는 것들은 일부 챙기지만 다른 모멘텀들을 다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첫 번째는 이 대선이에요. 대선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은 조 바이든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토론 9월 10일 날 그리고 11월 5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인데 그 전에 주가가 다 반영되고 막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1월 5일이 저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9월 10월 달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 끝나고 나서 연금의 금리 인하가 19일 날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멘텀 중에서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재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이 수급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9월 달에는 일단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 밸류업 지수 발표를 통해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이 그 수급이 기대되는 어떤 모습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MSCI 수급 모멘텀이 있죠. 8월 중순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다음번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되는 그 종목군은 제가 봤을 때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가 또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뉴스도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S 일렉트릭 들어간다. 이제 LS 일렉트릭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분기 리뷰에서는 LIG 넥스와 현대로템 삼양식품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금 현대로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좀 많이 밑에 상대적으로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대왕고래도 기대가 돼요. 대왕고래도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실적도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게 실적이 이 정도 나왔으면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왕고래에 대한 모멘텀이 4분기에 또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이외의 모멘텀 중에 대왕고래가 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연준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리츠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뭐 GS건설 또는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의 공급 대책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이런 수혜로 대형 건설사들이 결국 수주 잔고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금리도 낮아질 건데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요즘 좀 들썩이지 않냐 매매가 늘어나지 않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가 또 뒷받침되니까 내수 건설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금리 인하로 인해 바이오 같은 것들도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뭐 녹십자나 그리고 알리글로라고 해서 이제 혈액제제 수출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막 녹십자 이런 것들 막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위탁 생산 관련된 CDMO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가 또 수혜다 보니까 그런 위탁 생산 관련된 주식들 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선 정책에서 유리한 게 또 바이오시밀러니까 그런 것들도 막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주환원 중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것들은 또 챙겨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고 이게 8월 28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8월 28일에 현대차의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이 또 발표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대선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숫자 이외의 모멘텀들을 자꾸 찾으러 다니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3분기 수출 데이터가 이 QOQ로 실적 모멘텀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확실히 실적이 3분기에 QOQ로 좋아질 거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일부 수출 데이터들이 좋은 것들은 챙겨봐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수출 관련된 종목 플레이하기가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들은 무조건 챙겨 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출 데이터 일부 좋은 것들은 챙겨 놓되 다른 이제 모멘텀들 수급 관련된 모멘텀들 MSCI나 밸류업이나 또는 대왕고래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모멘텀이나 국내 내수의 어떤 내수 시장에서의 정책 관련된 이벤트들 뭐 건설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주주환원이 핀셋처럼 작동하는 뭐 현대차 같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일정 같은 걸 잘 챙겨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